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시 김광일 쇼. 오늘은 좀 특별한 상황 속에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청와대에 와라. 그래서 11시부터 50분 동안 이른바 차를 마시면서 면담을 하는 차담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다른 청와대의 이 고위 이 간부들은 전부 다 국회에 가서 국정감사,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받고 있었고, 이철이 정무수석만 남아서 이 두 사람의 면담에 배석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여러분 사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사진을 보면은 참 고개를 이리 갸웃 저리 갸웃하게 만드는 그런 자리 배석이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에 앉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재명 후보가 왼쪽에 앉고 똑같은 의자, 똑같은 위치, 그러니까 똑같은 등급의 어떤 그 자리에 이철이 정무수석이 앉아 있는 겁니다. 구태여 그 직위를 좀 나누어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맨 상석, 그건 맞는 것 같고, 아직은 후보일 뿐인 이재명 후보가 그 다음 자리가 맞는 것 같고, 그보다 한참 아래가 이른바 대통령의 비서인 정무수석이 앉아야 될 자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사진으로 보시면은 이제 가운데 부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앉은 건 맞은데, 이재명 후보와 이철이 정무수석이 똑같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대접을 받는 그런 자리 배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네티즌들께서, 야, 지금 면담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철이 정무수석이 이재명 후보를 면담하고 있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왜냐하면 T자형 자리 배석에서 이재명 후보와 이철이 정무수석이 마주보는 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거 좀 이상하다, 이제 그런 의견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뭐 이렇다 할 설명이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이제 50분 동안 차를 마시면서 이재명 후보한테 선물을 줬다고 그래요. 저희들은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자기 SNS에 또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올렸는데 넥타이하고 스카프, 이제 이 두 가지를 선물로 받았다. 거기 이제 이 청와대를 대통령을 뜻하는 봉황 무늬가 있는 이제 그런 거고, 파란 바탕에 사선 무늬가 있는 넥타이였습니다. 그 넥타이를 보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또 자랑을 한 거지요. 넥타이는 이재명 후보, 그 다음에 스카프는 부인 김혜경 여사, 이렇게 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상춘제에서 50분 동안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당연히 화기애애했겠죠. 청와대는 그렇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한테 우리 후보 그랬답니다. 우리 후보. 여러분 기억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한테 총장 임명장을 줄 때도 우리 윤 총장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끝은 지금 전혀 반대로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윤석열 전 총장한테 우리 윤 총장님이라고 했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이건 또 무슨 징조이란 말인가? 이건 또 무슨 징조란 말인가? 우리 후보님이라고 했던 2021년 10월 26일 이 두 사람의 후보와 이제 곧 있어 전임 대통령이 될 두 사람의 상견례, 아닌 상견례에서 우리 후보님이라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누구누구님이라고 하는 것은 뒤끝이 어떻게 될지요?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는 2017년, 그러니까 지난번 그 대통령 선거 때 경선 과정에서 자기가 문재인 때리기를 적극 펼쳤다는 것 때문에 친문 지지자들로부터 눈밖에 나가고 뭐 이런 적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어제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대통령을 뵈면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제가 좀 모질게 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1위 후보가 되니까 그 심정을 아시겠지요? 호호호호호. 이제 그랬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또 현 정부보다 다음 정부가 지는 짐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자 이재명 후보가 아이고 그 짐을 제가 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화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말은 짐이라고 했지만 정권을 말하는 거지요. 참 이게 이제 이쪽 진영에 있는 그 정치인들이 참 입에 발린 것처럼 듣기 좋은 말, 사탕 발린 말, 나의 이 짐을 당신에게 줍니다. 아이고 그 짐 제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짐을 진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정권이란 뜻이죠. 정권 재창출, 내 짐을 당신에게, 내 정권을 당신에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 정책을 통한 선의의 경쟁을 부탁드립니다. 정책을 통한 경쟁을 해라. 이게 제일 오래가고 제일 중요하더라.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한마디를 덧붙였는데 다른 후보들께도 똑같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다. 다른 후보들께도 똑같이 정책으로 승부를 내시라 이런 말씀을 하고 싶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선거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정치적 중립을 못 지킨 것 아니냐. 왜? 특정 후보 한 사람만 면담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비가 있을까봐 다른 후보들한테도 똑같이 하고 싶은 말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덧붙인 겁니다. 다른 후보 누가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이미 아무도 없고 다른 후보라고는 국민의힘 4명 지금 있죠? 정의당의 심상정, 그 다음에 국민의당의 안철수, 그 다음에 뭐 허경영 후보 뭐 이렇게 쭉 있지요. 그런 사람들을 다 이제 얘기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 이 감성 모드의 한마디를 했습니다. 피곤이 누적돼 도저히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도 이가 하나 빠져 있는데 이건 국가 기밀입니다. 국가 기밀인데 왜 얘기를 했고 청와대는 왜 공개를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국민들 동정을 받고 싶은 거지요. 국가 기밀이라면서 반 농담 비슷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빨이 지금도 하나 빠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뭐 임플란트를 아주 여러 개를 했다. 그건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장동에 대자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선거와 관련된 또는 이재명 후보에게 어떤 수사 가이드라인을 검찰에게 얘기한 것 같은 오해를 살 만한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를 만난 것은 대장동 의혹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그런데요, 여러분 뭐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오늘 이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오늘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문재인과 대장동 수사대상 여당 후보 두 사람의 면담 무슨 거래를 했는가 이것이 제목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수사는 결국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나 마찬가지다. 결국 대통령이 수사 대상자를 만난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아직 피의자 신분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국민적 의혹과 분노의 한가운데 있는 여당 대선 후보를 만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비치겠는가? 청와대는 대장동에 대자도 나오지 않았고 검찰이니 수사니 하는 말도 없었다고 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끝까지 도와달라 이제 짐이 다음 정부로 넘어간다고 하자 이재명 후보는 그 짐 제가 들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한다. 또 이재명 후보는 기념사진을 가보로 삼겠다고도 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 수사를 덮어주고 이재명 후보는 문 대통령의 퇴임 후 신변 안전을 보장하는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그러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각본대로 꼬리 자르기 수사로
가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의 조선일보 사설이 실렸습니다. 한마디로 명쾌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대장동 수사는 이재명 수사다. 뭐 대장동 수사 뭐 길게 얘기할 것 없다. 이게 이재명과 관련이 없으면 대장동 수사가 지금처럼 이렇게 크게 확대가 됐겠느냐.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그게 진실인 것이다. 어떻게 대장동 수사는 이재명 수사다. 물론 이재명은 피의자는 아니다. 그러나 수사 대상자다. 수사 대상자. 대통령이 수사 대상자를 만난 것이다. 대장동에 대자도 안 꺼냈다고? 여보세요. 지금 국민을 상대로 눈 가리고 아웅하세요? 뒷거래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대통령은 대장동 의혹을 덮어주고 미래의 권력인 이재명 후보, 현재는 가능성일 뿐이지만 이재명 후보는 어찌되었건 신변 보장, 퇴임 후의 신변 보장을 보장해 주는 듯한 그런 얘기가 오간 거 아니냐. 이렇게 조선일보 사설은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또 다른 톱뉴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노태우 대통령이 89살을 일기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에 관한 역사적인 평가, 정치적인 평가, 여러 다방면의 평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11시 김광일 쇼는 오늘 아침 7개 신문의 일면 톱에 표현되어 있는 노태우 전 대통령 타계 소식을 그대로 전해드림으로써 시청자 여러분께 지금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우리 사회의 평가가 어떻게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지 보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일면 톱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서거 국민의 봉사의 영광입니다. 과오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평소 살아생전에 했던 말을 그대로 마지막에 남긴 말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선일보는 노태우 전 대통령 서거 그 다음에 따옴표를 열고 국민에 대해 봉사해 영광입니다. 과오는 용서 바랍니다. 따옴표 닫고. 다음 중앙일보 노태우의 마지막 말 용서해달라. 네. 그 다음 동아일보 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 따옴표 열고 저의 과오 깊은 용서 바랍니다. 따옴표 닫고. 이번에는 한겨레 12.12 구테타 5.18 유혈 진압 노태우 사망. 경향신문 노태우 5.18 사죄 없이 떠나다. 다음 한국일보 보통 사람으로 떠난 마지막 군인 대통령 따옴표 열고 저의 과오들의 깊은 용서를 바랍니다. 따옴표 닫고. 매일경제신문 노태우 전 대통령 타계 쿠데타 그늘 뒤로 하고 보통 사람 되어 떠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들은요 이제 전직 대통령이 타계를 하면은 그 전직 대통령이 이제 세상을 떴다는 소식을 전할 때 두 글자로 된 단어를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이걸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합니다. 그게 예우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령 가장 가장 박절하게 예우를 1도 안 하고 쓰는 표현이 사망입니다. 한겨레 신문이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 그렇게 표현을 했네요.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 작고 혹은 그 다음 위는 별세, 그 다음 위는 타계, 그 다음 위는 서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노태우 전 대통령 서거라고 표현을 했고 한겨레 신문은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큰 차이가 나는 표현이 아닐 수 없지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른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이제 세상을 떴을 때도 참 그때도 말들이 많았습니다. 왜? 자신이 이 마지막을 선택하는 그 방식이 너무나 극단적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표현을 해야 온당할 것인가? 보통의 경우라면 전직 대통령에게 서거라는 말을 써야 마땅하겠는데, 혹은 그보다 아래 단계인 타계라는 말을 쓸 수 있겠는데, 너무나 이 부엉이 바위에서 스스로 떨어져 내린 그 사건이 충격적이어서 적당한 단어를 고르기가 참 고통스러웠었습니다. 제 기억에 그때 조선일보는 사거라는 표현을 썼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가 하면은 좀 그냥 평이한 표현들로는 뭐 영면, 영원히 잠에 들다 이런 거죠. 운명, 혹은 떠나다, 그냥 떠나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그 조선일보 표현 서거 이후에 이제 여러 정치권에서 반응들이 나왔는데, 일단 민주당 보겠습니다. 12.12 쿠데타의 주역이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에 가담한 역사의 죄인이다. 그러나 재임 기간 북방 정책과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 중국 수교 수립을 평가한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공과 과를 함께 표현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 북방 외교 성과 거뒀다. 군사 쿠데타와 5.18 민주화 운동에서 민간인 학살 개입은 덮어질 수 없다. 네, 국민의힘도 역시 공과 과를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부인으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빛과 그늘을 함께 남겼다. 깊은 애도를 표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냉전이 끝나갈 무렵 우리 외교에 지평을 열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준표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방 정책은 보수 진영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었다. 유승민 후보는 편안히 영면하시길 바란다. 원희룡 후보는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노태우 전 대통령 이제 타계 소식이 전해졌고 앞으로 논란거리가 몇 가지 남아 있습니다. 첫째는 장례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네. 가장 위에 국장이 있고, 뭐 국가장도 있고, 사회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그런 걸 다 사양을 하면은 가족장도 있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마침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은 가능하지만 절차가 필요하다. 국가장 시행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로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국가장을 아래의 경우에는 실시할 수 없다. 그 가운데 하나로 뭐 전직 그 예우 박탈 이런 규정이 있는 게 아니다. 따라서 노태우 대통령도 그 규정상으로는 얼마든지 국가장 이 장례를 치를 수가 있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유영민 실장이 계속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유족이 원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만 한다면 과거 다른 대통령들처럼 국가장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됐는데요.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영민 실장의 그 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결심에 달려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방 정책이나 그다음에 88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나 뭐 인천공항 뭐 이런 그 노태우 대통령의 업적을 기려서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르 결정을 하면은 그대로 갈 수 있는 거다.
이런 겁니다. 이제 다음 논란이 하나가 있는데요. 논란이 가능한 것이 이 국립묘지 안장 문제입니다. 예우가 박탈된 경우에 이제 국립묘지 안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요. 유영민 실장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문제는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하다. 국민의 수용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서울 국립현충원에 노태우 전 대통령을 안장하는 문제는 국민의 수용성, 국민 여론을 좀 봐야 된다. 그런 거고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 여기까지만 일단 대답을 했는데 이제 이 문제도 아마 논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유족 측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족 측은 성명을 냈는데요. 장지는 고인의 뜻을 받들어 재임 시에 조성한 통일동산이 있는 파주로 모시는 것을 정부와 협의 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11시 김광일 쇼 제작진과 저도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